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레이저 헤드셋들의 이름을 보면 해양생물로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센 캐릭터들로요. 대형 문어 괴물인 크라켄, 검은 상어라는 뜻의 블랙샤크, 그리고 새로 출시한 이 제품도 센 캐릭터의 해양생물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꼬치고기 속 어류인 바라쿠다 X입니다. 가성비라곤 눈곱만치도 찾아보기 힘든 레이저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을 출시했어요. 전반적으로 헤드셋의 전체적인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거의 헤드폰 정도의 사이즈로 느껴집니다. 헤드밴드의 두께도 얇아졌고 이어컵의 크기와 두께도 좀 더 작아졌습니다. 무게도 250g으로 근래에 출시한 헤드셋 중에서는 꽤나 가벼운 편입니다. 헤드밴드는 플라스틱 소재이고 비틀었을 때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옆으로 벌리는 장력은 타이트한 편이에요. 오래 사용해도 늘어지지 않도록 짱짱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헤드 쿠션은 인조 가죽으로 마감했고 이 소재와 쿠션의 느낌이 레이저 키보드 손목 보호대와 유사한 느낌입니다. 기분 탓인가? 무게는 가볍지만 헤드 쿠션은 블랙샤크 V2 시리즈들이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밴드가 좁아지고 쿠션이 얇아진 만큼 하중이 집중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머리마다 좀 편차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머리가 좀 이제 커서 이어컵의 소재가 약간 바뀌었는데 바라쿠다 X의 이어컵이 조금 더 통풍이 잘 되는 느낌이랄까요? 대신에 아주 약간 차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약간이에요. 바라쿠다 X는 40mm 레이저 트라이포스 유닛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블랙샤크 V2 X는 50mm 레이저 트라이포스 유닛을 사용하고 블랙샤크 V2 프로는 레이저 포스 티타늄 유닛이라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유닛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귀 사이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오래 쓰니까는 약간은 귀가 불편하더라고요. 블랙샤크 V2 쓸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사운드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조절은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식이고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고급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보통 헤드셋들은 이어컵이 안쪽으로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라쿠다 X는 밖으로 접힙니다. 아마 마이크 때문에 저렇게 설계한 것 같은데 헤드셋을 목에 걸고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게 은근히 사실 더 편하다. 왼쪽 이어컵에 모든 조작부가 다 달려 있습니다. 마이크 홀, USB-C 포트 3.5파이 이어폰 잭, 전원 버튼, 볼륨 다이얼, 마이크 음소거 버튼까지 있어요. 이 제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USB-C 무선 동글 그리고 3.5파이 유선 연결로 동작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이나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USB-C to A 충전 케이블, 충전만 되는 케이블입니다. 3.5파이 케이블, 유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죠. USB-C to A 연장 케이블, 이 케이블은 연결하는 디바이스에 USB-C 포트가 없는 경우, 수신기가 멀리 있어서 연장해야 되는 경우, USB-C 포트가 있으나 연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블랙샤크 V2의 마이크와 같은 사양의 마이크 같습니다. 단방향으로 이쪽으로 수음을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끼우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이크를 꽂는 슬롯이 딱 맞아야지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바라쿠다 X는 레이저 시냅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시냅스를 지원한다는 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시냅스는 레이저 제품들을 편하게 통합 관리하는 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불필요한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라쿠다 X는 USB-C 타입 수신기가 있어서 시냅스 연동이 충분히 가능한 스펙이거든요. 아마 그 상위 버전들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레이저 시냅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쿠다 X의 오디오 마이크 설정은 윈도우 설정으로 해야 되고 전원 설정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순 없습니다. 사운드로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운드가 정말 괜찮습니다. 저음이 과하지도 않고 각 영역별로 밸런스가 잘 맞고 소리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제가 블랙샤크 V2 프로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무선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같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블랙샤크 V2 유선 제품에 비해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유선 버전의 경우 저음, 중음, 고음 전 영역대에 있어서 굉장히 또렷하게 딜리버리가 잘 되는데 반해서 블랙샤크 V2 프로는 중음과 고음 영역에서
소리가 뭉개지는 느낌이 듭니다. 바라쿠다 X는 해상력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물론 블랙샤크 V2 프로는 THX 오디오와 더불어 좀 더 향상된 유닛이 공간감 있고 풍부한 사운드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라쿠다 X의 정갈한 사운드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3.5 파일을 꼈을 때는 전원을 따로 켜지 않아도 동작합니다. 허나 확실히 무선 리시버로 연결했을 때보다 볼륨의 크기도 감소하고 노이즈도 생기더라고요. 3.5 파이 연결은 보조적인 용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사운드만큼 마이크 품질은 따라와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바라쿠다 X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품질이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블랙샤크 V2 프로도 제가 듣기에는 딱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이게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블랙샤크 V2 프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샤크 V2 프로 마이크가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라고 해서 좀 더 크기도 크고 좋은 마이크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서빌리티 채널입니다. 지금은 블랙샤크 V2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바라쿠다 X와 사양이 동일한 마이크인데 유선으로 연결하냐 무선으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그 품질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게임할 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저 제품들을 좋아하고 소개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게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 USB 규격이었어요. 바라쿠다 X는 공식적으로 PC, 플스5, 닌텐도 스위치, 안드로이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품을 레이저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스틸 시리즈에서는 아크티스 1이란 제품이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출시를 했고, 심지어 USB-C 동글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거를 스틸 시리즈에서 소송 걸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일 수도 있죠.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 애석하게도 제가 플스와 닌텐도 스위치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전부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고, 갤럭시 탭과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본 바 연결하면 바로 인식하고 딜레이 없이 PC와 유사한 환경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운드도 PC와 차이 없는 품질을 보여줬어요.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재생 중지, 2번 누르면 다음 곡, 3번 누르면 이전 곡으로 버튼을 활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는 스펙상으로는 2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연속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루 3시간 정도씩 부지런히 사용한 결과 6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USB 동글 신호대기를 할 때는 LED가 깜빡이고 이 상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3분 후에 전원이 꺼집니다. USB 동글은 연결되어 있으나 스피커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10분 후에 전원이 꺼집니다. 바라쿠다 X에서 X는 레이저 제품군에서 보통 엔트리 제품에 붙습니다. 아마 바라쿠다 프로 등의 다음 시리즈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트리 제품답게 가격도 무선 헤드셋임에도 불구하고 139,000원으로 레이저답지 않은 착한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멀티 디바이스 연결이라는 것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레이저에서 무선 헤드셋을 이 가격에 출시한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사운드도 괜찮고 작고 가볍습니다. 제가 블랙샤크 시리즈들의 장점이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을 바라쿠다 X에 그대로 적용된 것 같아서 레이저는 의도치 않은 팀킬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보여줄 바라쿠다 시리즈가 정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헤드폰 영상을 찍는 게 참 되게 어려운 게 이 사운드를 사실 직접 들려드리는 게 판단하기에 제일 좋은 지표이긴 한데 저의 환경이라든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이 느낌을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